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 며칠 저희 계속 다뤄왔던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서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카카오의 일부 임원들이 주가 시세를 조작을 해서 SM엔터테인먼트를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특수사법경찰을 총지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죠. 이복현 원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자, 이 대목이 그 금융시장에 상당히 일파만파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재 이 민법상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인인 사람이고요. 예. 또 하나는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으로서의 법인을 얘기하는데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개인의 단순 일탈이 아니라 법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이복현 원장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마는 현행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자본시장법이나 횡령배임 등 특정가중경제처벌법 등의 혐의로 단 한 푼이라도 벌금을 받게 되면 이 벌금을 받은 법인은 금융기관을 소유할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예.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은행법의 그런 규정인데 지금 카카오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앞의 미래 먹거리 성장의 아주 축으로서 카카오은행이라는 것을 사실 일대 주주로 지금 지분을 27%나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의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법인이 만약에 검찰 기소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서 벌금을 받게 되면 예. 카카오란 법인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갖고 있는 이게 의결권 행사를 못하고 강제 매각 명령을 받게 돼요. 아, 강제 매각 명령을 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현재 카카오은행의 일대 주주가 카카오고 예. 카카오가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금융업 기능이 날아갈 수 있는 카카오로서는 상당히 그룹의 어떤 위상에 또 그룹의 어떤 기능에 큰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이복현 감독원장이 법인을 기소할 것인지 예. 또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이상의 판정을 낼 것인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SM엔터테인먼트 간의 기업 결합 심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번 사태가 안전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공정이 이런 인수 심사 과정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카카오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SM엔터테인먼트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현재는 일단 주식을 사기로 일단 샀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엔트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을 이제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예. 이 엔터 산업의 점유율이 65% 정도로 껑충 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이것이 독과점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심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독점이 되게 된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이 인수 합병을 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그동안에 애써 사모았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강제로 매각 처분해야 되고요. 예. 매각 처분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현 단계로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대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일단 법인도 기소하고 또 법인의 어떤 일탈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칼은 5% 지분이 넘으면 이걸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주주가 생기면 그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소액주들을 위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카카오가 이 대목을 주식을 사고도 5일 동안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대 이 대목에서는 최대 징역 3년까지 이제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공시하지 않고 산 주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이것은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그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사거나 예. 또는 경영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5% 룰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시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식 매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면에서 카카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안 해주는 그 가능성이 최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카카오의 이런 위기가 국내 IT 업계도 그렇고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어떤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정성 차원에서 기업은 자유롭게 경영을 하되 정해진 룰과 법을 지켜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이 한마디로 돈을 다루는 금융시장인데요. 금융시장의 룰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발본색원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동안 IT 업계가 초기 단계에서는 IT 혁신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생산성 향상. 그런데 일부 IT 업체들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골목 상권을 침해하다든지 또는 끼워넣기 또는 어떤 이 배치와 관련된 뒷돈받기 이런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기회가 IT 업계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첨단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 뭐 일각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이번에 과연 위법 내용이나 범법 내용이 무엇인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뉴스로도 보도해드렸는데 지금 경찰이 지난 8월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배경에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 내용을 좀 보면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선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일단 구체적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태광그룹 하면 배구 잘하는 흥국생명 또는 반포에 있는 유명한 세화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그룹으로도 유명하죠. 부산에서 출발한 섬유, 화학섬유 회사인데요. 오랫동안 이 이호진 회장이 횡령 배임 문제로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로서 특별 사무인이 됐어요. 그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이호진 오나의 사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목적은 태광 그룹에서 운영하는 태광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동안에 그 임원들에 대한 월급을 2중, 3중으로 주고 그 월급 중에 초과 지급된 것은 회사가 다시 받아가는 형태로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이런 혐의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이호진 회장 오나가 직접 받았었느냐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회사 태광그룹에서는 이것은 이호진 회장이 없을 때 공백 기간에 그렇죠? 일부 경영진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한 것을 회사가 지금 감시 감독 감사 중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호진 오나의 집을 어떤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볼 때는 현재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호진 대표도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이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두고 판정해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렇게 오나 리스크 또는 경영진 리스크가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회사의 운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같이 뭐 기업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최근에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오너 리스크를 방지하고 억제할 방안들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좀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생각보다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차이가 미국 사람들은 착하고 한국 기업인들은 악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군요. 예, 사람은 다 똑같은데요. 문제는 시스템에서 선진국들의 이 상법, 회사 조직 운영 시스템이 이사회가 굉장히 그 독립돼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나나 CEO의 경영 활동을 견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사회가 사실은 오나의 거수기 역할에 겹치는 회사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수인으로서 그 불법 행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이사회가 선임 과정에서부터의 객관성 또 선임된 이사들이 소신껏 경영 활동을 의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이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 의결권 행사 풍토가를 조성하지 않고서는 이런 오나 리스크를 막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